자, 지난번 방망파 전투 기억나시죠? 제갈량의 화려한 데뷔전, 그 짜릿한 첫 승리의 기쁨을 유비군이 한창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무도 모르게 등 뒤에서는요, 형주라는 거대한 땅이 통째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운명의 수용돌이. 삼국지연이 제40회, 지금부터 그 막을 올립니다. 이번 40회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숨가쁘게 펼쳐집니다. 먼저 형주의 주인이 바뀌면서 거대한 배신극이 시작되고요. 그 음모 앞에서 유비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걸 불태우고 수십만 백성과 함께 떠나야만 했던 그 위태로운 여정까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 영웅의 죽음에서부터였습니다. 바로 형주의 군주이자 유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유표. 그가 병상에 눕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를 노리는 늑대들이 서서히 아주 추악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주의 태산과도 같았던 유표가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 이게 아닙니다. 천하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이 형주 땅에 주인이 사라졌다는 신호탄이었고요. 이제 이 텅 빈 옥좌를 차지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막 시작된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좀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통 후계자인 큰아들 유기는 저 멀리 강화로 사실상 쫓겨나 있고요. 수도 양양에는 어리고 힘없는 둘째 아들 유종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 유종의 뒤에 누가 있냐? 바로 그의 어머니 채부인과 그 일족이죠. 누가 봐도 이건 너무나 교묘하게 짜인 판 아닙니까? 이미 게임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들의 계획은 정말 번개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진행됩니다. 첫째, 유표의 죽음을 꽁꽁 숨기고요. 둘째, 유서를 위조해서 유종을 꼭두각시 후계자로 앉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이 모든 일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형주 땅을 자신들의 적이었던 조조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우리의 주인공 유비는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을 친형처럼 아껴주던 유표의 죽음에 아이고 형님 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었죠. 세상에 바로 그 순간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자체가 통째로 적한테 팔리고 있었다는 걸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신야라는 작은 성에서 형님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저쪽 수도 양양에서는 온 나라를 팔아먹는 거대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비는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뒤에야 정말 맨 마지막 순서로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조조에게 보낸 건요, 그냥 항복하겠습니다 정도의 편지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상 땅 문서였습니다. 형주에 속한 국외군, 그 어마어마한 영토와 백성들을 몽땅 다 조조 강신에게 바치겠다는 소유권 이전 각서나 다름없었죠. 와, 조조 입장에서는 정말 웬 떡입니까? 싸움 한 번 안 하고 천하의 요충지를 그냥 꿀꺽하게 생긴 거죠. 자, 드디어 유비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온 거죠. 여기서 유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삼국지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옆에 있던 제갈량을 비롯한 모든 참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공, 지금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요. 당장 쳐들어가서 양양을 차지하고 유종을 끌어내리십시오. 그러면 이 형주는 전부 주공의 것이 됩니다. 하고 말이죠. 솔직히 이게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죠. 자, 만약 여러분이 유비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유비는 딱 잘라 말합니다. 차마 형님의 아들을 해치는 짓은 할 수 없소. 눈앞에 굴러들어온 천하를 얻을 기회를 그냥 자기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왜? 자신을 거두어준 형님과의 의리 때문에. 이게 바로 유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면 하나에 유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비가 이렇게 의리를 외치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 조조의 대군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느새 코앞까지 밀고 들어온 겁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제갈량의 머릿속에서 나온 정말 대담하면서도 무시무시한 계획이었죠.
자, 일단 선봉대만 해도 10만입니다. 10만. 조인과 조홍이 이끄는 병력이요. 유비가 가진 병력으로는 신야성을 지킨다? 아휴, 이건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제갈량이 나서는 겁니다. 작전은 이래요. 일단 성 안의 백성들을 전부 밖으로 대피시켜요. 그리고 그 텅 빈 집들마다 불붙기 좋은 유황이랑 염초를 잔뜩 숨겨놓습니다. 그 다음엔 성문을 그냥 활짝 열어둬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요. 적들이 신나서 성 안으로 꾸역꾸역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사방에서 불을 질러서 이 신야성 전체를 거대한 불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작전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다 이겼다 하면서 신야성으로 들어온 조조의 10만 대군.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건 승리의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에서 타오르는 불길,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복병들의 공격,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죠. 유비군의 보금자리가 조조군을 삼키는 거대한 불바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이 살던 성을 통째로 불태워서 겨우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삼국지 역사상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거대한 피난길이 이제 막 시작된 거죠. 여기서 정말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신야 백성들이요, 그냥 조조한테 항복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 집, 재산,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는 유비님을 따라가겠다 하면서 피난길에 나선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몇 안 되는 군인들 뒤로 아이 업고 노인 부축하고 수십만 명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요. 유황숙을 따라가다 죽는다면 아무런 여한이 없다. 와, 유비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뭉클한 한마디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백성들의 엄청난 사랑이 오히려 유비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왜냐,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니 하루에 4km도 채 못 가는 거예요. 거의 거북이 걸음이었던 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실제로 싸울 수 있는 군인은 전체의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 75%, 그러니까 10명 중 거의 8명은 전부 지켜줘야 할 백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 안 되는 병력으로 수십만 명을 보호하면서 등 뒤에서는 눈에 불을 켠 조조의 대군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등 뒤에서는 복수심에 불타는 조조의 대군이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유비의 행렬은 하루에 10리도 못 가는 느림보 가름이죠. 과연 이 거대한 피난 행렬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고난의 길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건 과연 한 줄기 희망일까요? 아니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더 끔찍한 절망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분석에서 계속됩니다.